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맞춰 방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구구절 방북 가능성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북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시 주석의 의도 때문입니다. 앞서 싱가포르 언론도 시 주석이 구구절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시 주석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 보임으로써 안정적인 집권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권 관계자는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 주석에 앞서 8월 말 방북하는 만큼 미국도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대북 협상 개입에 부정적이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강도 3지연을 찾아 적대 세력에 집요한 제재로 난관이 조성된다며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중대 결심 때마다 3지연을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휴일인 오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 참사 논란 속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예산 확충안을 앞세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긴급 소집된 당정청 대책회의는 참석자들의 심각한 표정 속에서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고용부진의 원인과 해법에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정까지 언급했습니다.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거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소득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축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미세한 조정들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정청은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2.6% 증가율보다 더 늘려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한풀 꺾였다 싶더니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최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오늘.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태풍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태풍이 폭염을 이겨서 이제 열대야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일단은 좀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뭄이나 녹조 같은 이런 현상들을 다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잘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가쿠시마 남동쪽 부근을 지나고 있는 제19호 태풍 쏠릭은 오는 수요일 제주도를 거쳐 목요일엔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고수온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강한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생 초기 소형이었지만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원래 부산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바닷가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폭염 끝자락.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이 또 하나의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악의 고용 상황 때문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동영 산업부 장관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책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고용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오히려 절벽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네, 우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당국자들 보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 당정청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보면 첨단 업종을 육성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라는 기존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우선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 이런 점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그 속도라도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장 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다 이런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비용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에 관련해서 2년 동안에 5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과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부 여당의 처방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거기 오늘 또 엇박자도 좀 노출된 측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하성 실장이 변함없이 이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을 늘려주겠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이어갔고요. 반면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제와 노동시장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얽매는 요소를 고치겠다는 뜻, 이걸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둘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지금의 고용 악화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이 먼저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세계 1등 자리에 오른 이후에 최고의 상품을 내놓지 못했고 이 첨단 업종의 발빠른 성장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제때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이 바람만 불어도 심한 독감을 걸리는 체질이 돼버린 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체질 개선, 즉 산업 구조를 바꾸고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악화를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내놔야 할 대책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자, 저는 반도체가, 자동차가,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 라인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업하는 데에 들어가는 현금을 지원해도 막상 기업이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사람 뽑을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고도 빠르게 당장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육해공군 13개 부대 소속 병사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오후 6시쯤 외출해 저녁 점호 시간 전에 복귀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중간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당비를 내면서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시작하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휴일인 오늘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이들 권리당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야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한 표 주십시오. 표 안 주면 안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은 71만 명 규모로 전체 결과에 반영되는 비중은 40%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다 아직 후보 선택을 하지 못한 관망표가 많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고용 부진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특유의 선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김진표 의원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당원이 함께 청원을 하면 당이 반드시 공식적인 답을 해주고.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 삼양동에서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에 발전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을 떠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글쎄 금방 한달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강북의 발전 방향을 찾겠다며 시작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친 겁니다. 그동안 보여주기 정치라는 비판과 노력한다는 칭찬이 뒤섞여 나왔고 반대 단체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강북 지역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강남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경전철 4개 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강북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박 시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많이 흘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기대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겉에 몇만 살짝살짝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본인 시장님께서는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 중간에서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강남과 강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박 시장의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가나에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코피 아난. 미국에서 유학한 뒤 유엔의 평직원으로 들어가 35년 만에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I, Kofi Annan, solemnly swear. 코피 아난 전 총장을 가장 유명하게 한 사건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의 담판이었습니다. 독재자와의 악수라는 비판도 무릅쓰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I think the worst moment, of course, was the Iraq War, which as an organization we couldn't stop.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공개 지지했고 북한 방문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북핵과 인권 문제 개선에 줄곧 관심을 쏟았습니다. The nuclear issue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given a separate category and priority as compared with the human rights and the other activities that 2001년 유엔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아난 전 총장.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를 위해 고단한 길을 걸었던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오늘도 전국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강을 헤엄치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2,000명이 참가한 한강 횡단 수영대회 현장을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오전 시민들이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강물을 헤엄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을 출발해 왕복 1,800m의 한강을 횡단하는 수영대회 현장. 더위를 이기려는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목표 잡고 했는데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완주했어요. 저도 한강 수영에 도전해봤습니다. 흐르는 물이라 실내 수영장보다 힘이 더 들어가고 물속이 뿌옇게 흐려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데요. 힘 닿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실전 수영인 만큼 곳곳에 안전 요원들도 배치됐습니다. 특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뜨기만 이해하고 호흡만 이해하면은 수영은 굉장히 편합니다. 한강 횡단이라는 이색 경험을 통해 한때나마 더위를 날려버린 시민들. 참가자 일부는 중도 포기하기도 했지만 완주보다 값진 추억을 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했던 조선업의 불황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양 플랜트 공장 부지를 팔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에게는 무급휴직을 제안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끊긴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온산 공장 부지. 2012년 문을 열어 한때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양 플랜트 생산 설비를 만들어 온 온산 공장의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감은 떨어져서 전략 공장의 기능을 못한 건 2016년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이게 부지였죠. 일감은 끊겼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해 11월 울산 방어동 해양공장의 일부 부지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해양 플랜트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쟁국들이 싼 인건비로 무장한 상황이라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괴리된 비용의 증가 등 제조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노조를 통해 제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해온 조선업 등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고용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지만 내일 상봉하는 이산가족들은 65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상봉단이 머물고 있는 속초 하나리조트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우 기자, 방북 하루 전에 이산가족들이 속초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북을 위한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인데요. 89명의 이산 가족들은 신분 확인과 함께 갖고 가는 선물에 대한 검색을 받았습니다. 또 상봉장 출입때 제시할 신분증도 발급받았습니다. 방북 교육을 받은 이산 가족들은 방금 전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도 2시에 일어나가 지금까지 못 자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멍멍해요. 멍멍해. 꿈 같기도 하고. 상봉이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내 동생 작년 9월 달에 사망이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만날 수 있었을 건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져요. 101세 최고령 할아버지는 북에 홀로 남은 며느리를 만나러 갑니다. 헤어질 때 태중에 있던 딸을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는 딸에게 줄 양갱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상봉은 내일부터 3일간 모두 6차례 11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모레는 호텔 객실에서
가족끼리 따로 식사도 합니다. 별도 식사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봉단은 내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입구였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 이런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걸까요?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청계산 등산로 입구일 뿐 아니라 서울대공원 주차장과도 밀접한 곳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그래 지금 저서 보다 깜짝 놀래갖고 내리 가야 되나 어쩌나 그런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또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앞으로 이 길을 다시 와야 될지.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이곳 지리를 잘 알거나 이곳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유기한 범죄자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고향이거나 또는 평상시 자기가 잘 다니던 곳.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훼손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50대 남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겁니다. 악취가 많이 나니까 서울대공원 파출소에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한 거죠. 동물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시신이 발견된 청계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에 담긴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흰색과 검은색 대형 비닐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고 남성은 옷을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에선 별다른 소지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문조회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한국 국적 남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살인했는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시신이 훼손된 점을 밀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내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신안군 하이도 선착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운전자 등 2명은 문을 열고 탈출해 구조됐지만 85살 김모 씨 부부는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선착장 앞 커브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간판인 손흥민의 SNS 계정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의 싸움장이 됐습니다. 그제 열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1대2로 패한 이후 말레이시아에 지려고 인도네시아까지 왔냐는 등 말레이시아 팬들의 조롱성 댓글이 이어졌고 이후 양국의 팬들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의 지도 앱이 사용자가 원치 않아도 위치 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의 지도 앱. GPS로 실시간 위치를 감지하는 이 앱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시내를 돌아다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폰 지도 어플에는 제가 몇 시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타고 왔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If you're trying to remember what you did a certain day, where you went, like on a vacation or something like that, looking at the past, it's convenient. It's nice to have. 그런데 위치 기록을 끄면 사용자가 어디 가는지 더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구글의 설명과는 달리 기능을 꺼도 일부 서비스의 개인의 위치가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he unique sensitivity of location data, and in particular cell phone location data. We carry cell phones with us everywhere we go every day. 구글은 뒤늦게 안내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주말에 이어 또 도심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저녁부터 어제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동시다발적 총격이 발생해 3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26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최근 갱단 조직원들 간 총격전이 잇따르면서 총기 사건 사망자가 해마다 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개봉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Can't afford this. So your family is rich? We're comfortable. That is exactly what a super rich person would say. 싱가포르 상류사회의 사랑과 가족애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미국계 싱가포르 작가인 케빈 콴의 인기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됐는데 출연진 모두가 아시아계입니다. 1993년 조이러 클럽 이후 25년 만에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것으로 아시아인이 주인공일 경우 흥행에 불리하다는 편견을 깨고 3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됐습니다. 한국계인 켄 정과 로라 아콰피나 롬도 출연합니다. My wife and I, we read the book when the first book when it first came out, and we're like, this is begging to be made into a movie. 한국계 배우 존조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 서칭도 이달 미국에서 개봉합니다. 서칭은 주인공 가족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설정하고 한국계 배우들로 캐스팅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할리우드 영화계의 뿌리 깊은 아시아계 배우에 대한 차별 등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지난주 극심한 폭염이 지나고 주말 동안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셨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서울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하루 만인 오늘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충청이나 곳곳으로는 폭염경보 속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걱정이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4도, 철원은 20도, 대구는 2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34도, 대전은 35도, 전주 역시 35도까지 올라 폭염 경보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북상 중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40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각종 시설물 관리는 물론 인명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시작되겠고요. 수요일은 서울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태풍이 오기 전까지 폭염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